자,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에서 조폭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영상 이자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모습인데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호텔 입구에 들어서니까 멀리서부터 저 남성 4명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하죠. 그 소위 말하는 조폭식 인사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폭력 조직인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도 우르르 몰려가서 세를 과시했는데 여기 사장 불러와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 네, 이게 지난 2020년 10월의 일인데요. 수노아파 조직원 12명이 당시 호텔 소유주가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호텔을 찾아왔는데 당연히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3박 4일 동안 이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직원과 투숙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에 문신을 다 드러낸 상태로 단체 사우나를 하는가 하면 객실에서 담배 피우고 또 호텔 로비에서 위협감을 주기도 했고요. 레스토랑에서 악단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악단과 손님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공연 중단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저 호텔이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입니다. 자, 하얏트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아십니까? 5성급 호텔이죠.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꼭 하얏트 호텔에 묵습니다. 그런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특급 호텔이죠. 특급 호텔인데 세상에 거기서 저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저런 짓을 했어요? 자, 저 일을 벌인 두 사람이 배후에 있었는데요. 한 명은 최 씨고 한 명은 윤 씨입니다. 최 씨 같은 경우는 이 수노아파의 부두모급 이 원로 조폭이고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KH그룹의 배상윤 회장한테 손실금 10억 원을 갚아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노아파 이 조직원들을 동원했고 주장에 따르면 배상윤 회장 사모펀드에 자신들이 투자를 했는데 60억 원 정도를 잃었다라고 하고 이 배상윤 회장 역시 조폭 출신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예. 뭔가 그 리조트 인수 자금 마련하고자 4천억 손해 끼치고 또 계열사 자금 650억 횡령 정도 했다가 도박 이렇게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 체류 중이고요. 지금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했어. 근데 그걸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항상 벌 수만 있습니까? 잃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든 원금을 찾으려고 저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돈을 찾아오려고 호텔에 가서 저짓을 한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수노아파라고 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수노아파라는 얘기 들고 이게 무슨 또 심오한 뜻이 있나 싶었더니 세상에. 네. 예? 저는 수노아라서 아니 무슨 조직폭력배 이름이 이렇게 예뻐 수노아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요. 칼침으로 수놓는다. 흉기로 수놓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일단 1980년대 전남 목표에서 결성이 되어서 국내 10대 폭력 조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세력을 확장시켜요. 나이트, 주점 이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택 등을 철거하는 일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구가 됐어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활동하는 그런 큰 조직 폭력 집단이라고 합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조폭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실 줄 전 몰랐는데 자, 진짜 이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중에 한 곳인 광명 사거리파를 혈혈단신 혼자 깨버리셨던 우리 팀장님. 혼자 깬 건 아니고 직원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 수노아파가 사실은 아까 그 목포에서 결성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진출을 했습니다. 서울 진출한 조직폭력 중에 성공한 조직폭력배는 맞는데 2006년경에 서울에 가면 강남하고 신촌에 합숙소를 만들었어요. 4개의 합숙소를 만들었는데 합숙소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직원들을 먹고 재우면서 먼저 상하 계층을 나눠요. 선후배를 나눠주고 언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형님? 항상 그러잖아요. 네. 요거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님도 절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조직원 중에서 좀 체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하루에 6개, 7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 있죠. 단백질 먹고 약을 먹으면서 체력을 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조직원들은 체격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 그 약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먹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는 조직끼리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흉기, 둔기 등으로 인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요.
제가 잡은 그 광명 사거리파도 흉기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던졌거든요. 진짜?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어.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산속에서. 숙소에서 하기도 산속에서.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에서 아마 순환파를 수사하는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반성을 못하고 오히려 조직원 20명 정도를 신규 회원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때 불구속으로 송치를 검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와중에도 그 조직원들이 이번엔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어요. 지리산에 가서 합숙 훈련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조직원들이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 단속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이자. 왜? 합숙 훈련한 이유가 의리도 또 챙기거든요. 자기들끼리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뭉친다. 이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참 황당한 일인 것이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깍두기 파티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폭력 조직들 중에 MZ세대가 끼리끼리 따로 모인 영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자, 딱 보면 이게 영화의 한 장면 자, 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 영화 아니고요. 전국의 MZ세대 조폭들이 모여서 저렇게 지들끼리 술 먹고 단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자, 문신자. 아이고 참 저거 여기 뭐 룸사롱 같은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누구누구 파 화이팅! 자기 조직 이름 부르면서 저렇게 건배를 합니다. 뭐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뭐 이런 느낌의 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얘네들도 이제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다들 그 SNS로 모였고요. 그래서 주로 그 MZ세대, 그러니까 90년대생 폭력배들입니다. 이게 이번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마피아파, 텍사스파 이런 다른 전국 단위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 MZ세대 조직원이 전국 단위 저런 또래 모임을 가져온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들이 서로 조직 간의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기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검찰은 한 조직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저 게시물에서요, 전국 폭력 조직 이름이 담긴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또래 모임은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 이런 SNS가 발달하면서 더 활성화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력 조직의 상징과도 같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깍두기 인사, 이런 인사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뭐 그 격투 유튜버와 조폭들 싸움 뭐 이거 전해드리면서 문신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저런 그 조폭들이 하는 문신을 이즈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이 색깔 이렇게 넣어서 하는 문신. 그냥 진짜 패션 타투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참, 팀장님, 진짜 저런 요즘 날도 더워가지고 막 지들 또 막 짧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저런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일반 선량한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위협감을 줍니까? 예? 그 조직폭력 조직원들이 문신하는 이유가 일반인들한테 위협적인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혐오감보다는. 그리고 본인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옛날 건달들은 문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본의 야쿠샤들의 건달, 그 조직폭력배의 문물이 돌아다 보니까 그거를 본따 가지고 일본 야쿠샤들 문신을 합니다. 문신도 종류가 있어요.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마구치 구미는 그런 종류가 있고, 이나가이 같은 경우 스미요시카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본떠 가지고 문신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죠. 하고 그거 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문신하고 있으면 일단 일반인들 위협을 느끼잖아요. 위력가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레즘이죠. 제가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이레즘이. 자, 박 변호사님, 결국 잠시만요. 이 기자, 결국 이 재판에 넘겨졌죠? 네, 일단 이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중에 9명은 구속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이렇게 구속한 사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넘겨받은 게 지난해 2월인데요. 그 뒤에 이 조직에서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합숙소, 그리고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직원을 동원해서 다수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등 어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주동자로 알려졌던 윤 씨는 또 영장 기각이 됐다고요? 최 씨, 윤 씨가 이제 주동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윤 씨 같은 경우는 비조직원이긴 했습니다. 이 10명하고 같이
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었는데 이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7명 조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윤 씨를 포함한 3명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 기각 사유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범행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나 도명 우려가 높지 않다라고 해서 2차례에 청구된 영장이 2번 다 기각이 됐습니다. 자,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검찰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이 순호아파 칼침을 수놓는다 해서 만들었다는 그 순호아파는 사실상 와해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 MG 조폭들 이거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면 얘네들 어떻게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방법. 완전 소탕은 모르더라도 일단은 조직폭력배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검찰이나 경찰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힘을 실어주고 또 그리고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거나 검거하게 되면은 특징이라든지 포상을 좀 하고 예산도 증기시켜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폭력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공무원들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죠? 특별 승진. 요걸 많이 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힘이 확실히 실은 거죠. 아, 진짜. 요걸 한번 생각하셔서 범죄의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폭력 조직을 단속하거나 검거하는 수사기관의 형사든지 검찰 수사관들한테 특진을 좀 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소탕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